나는 가브리엘 샤넬. 그러나 세상은 나를 코코 샤넬이라 부른다. 나는 가난한 소녀로 태어났지만 세상의 여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한 디자이너로 기억되고 싶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샤넬 넘버 5의 향기 속에 가려진 나의 진짜 이야기다. 나는 1883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병약했지만 우리 오남매를 정성으로 키우셨다. 하지만 떠돌이 장사꾼이신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다.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우리를 버렸다. 오빠들은 농장으로 팔려가고 우리 자매들은 수녀원으로 보내졌다. 그가 준 상처로 인해 어린 나는 강해져야만 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운명은 내 손으로 만들어가도록 성장할 수밖엔 없었다. 수녀원에서 나는 규율과 침묵, 그리고 바느질을 배웠다. 바늘과 실이 내 유일한 번이었고 옷을 수선하며 재봉틀 앞에서 보낸 수많은 밤을 행복한 생각으로 채워나갔다. 성인이 되는 꿈을 꾸면서 이곳을 벗어나 화려한 귀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드디어 내가 18세가 되던 1902년, 성인이 된 나는 수녀가 되길 거부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했고 의상실에 취직해 재봉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싶었던 나는 돈이 필요했다. 밤마다 작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내 태도와 스타일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수세미 같은 검은 머리카락, 못생긴 코, 칙칙한 피부, 깡마른 몸의 가슴도 엉덩이도 밋밋한 볼품없는 외모였지만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며 코코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다. 코코는 내가 자주 부르던 노래, 낄까부 코코에서 따온 것이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의 눈은 언제나 무대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는 부유한 신사들에게 향해 있었다. 솔직히 부유한 남자의 연인이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낮에는 재봉틀을 붙들고 밤에는 사랑과 고민과 희망을 노래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매춘 따위로 몸을 팔거나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 출신이라는 낙인이 나를 괴롭혔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몸을 팔면 꿈도 희망도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새로운 세상을 동경했으며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장해 나갔다. 드디어 내 젊은 날, 사랑이 찾아왔다. 에티엔 발상이라는 귀족 남성이었다. 발상은 유부남이었지만 당시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듯 많은 여자들을 소유했고 나도 그의 일부가 되어 파리로 갈 수 있었다. 그는 나를 파리의 사교계에 발을 들이게 해주었고 나는 꿈에 그리던 귀족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귀족의 여자들은 남자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의존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호화로운 삶에 기대어 살기를 거부했지만 그는 언제나 나의 의지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사랑보다 사업가로서 독립을 더 원했다. 그러던 중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아서 보이. 사업가로서 뛰어난 통찰력과 멋진 배포를 지닌 무한대의 가치관을 가진 진정 내가 원하는 동반자였다. 하지만 그는 유부남이었고 나와는 신분이 달랐기에 그와 미래를 거듭하며 연인으로 친구로 관계를 이어갔다. 또한 보이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과도 같았다. 그와 함께한 사교 모임을 통해서 나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나갔다. 나는 귀족 여성들의 답답한 관습과 틀에 박힌 사고의 염증을 느꼈고 나는 그런 내 마음을 솔직히 보이와 소통해갔다. 그때쯤 내 첫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귀족 여성들의 관습을 파괴하는 심플한 모자를 히트시키고 싶었다. 나는 보이에게 돈을 빌렸고 소원하던 첫 부티크를 낼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었고, 또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 파격적인 심플함의 내 디자인은 대성공이었고, 나는 첫 번째 모자 사업으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심플하고 실용적인 현대적인 옷으로 아름다움과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는 파리의 거리에서 영감을 얻었다. 여성들의 불편한 복장을 보고 나는 더욱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연구했다. 그렇게 나는 여성의 허리를 조이는 코르셋이 기본인 화려하고 긴 드레스뿐인 파리 패션계에 도전했다. 내 손으로 만들어낸 옷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당시 모든 여성들은 코르셋과 복잡한 장식 속에 갇혀 있었다. 숨을 조이는 옷은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한 족쇄였다. 나는 그 족쇄를 끊고 싶었다. 패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거추장스런 코르셋, 장식, 긴 드레스를 모두 배제시킨 심플한 가디건 투피스를 디자인했다. 그리고 왜 포켓은 남성 정장의 전유물일까? 나는 여성 가디건에 최초로 포켓을 달아 편의성을 더했다. 내 파격적인 디자인은 여성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마인드까지 변혁하고 싶은 내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내가 만든 첫 의상을 입고 파리의 거리를 걸었다. 결과는 대히트. 파리의 모든 귀족들이 내 옷을 사려고 줄을 섰다. 하지만 그때 전쟁이 터졌고 모두가 도시를 떠났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부티크를 지켰다. 피난길에 오른 귀족들이 내 상점으로 몰려들었다. 나는 전쟁 중에 사업을 확장해서 기회를 만들어냈다. 해군의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은 마린 스트라이프 셔츠, 남성복에서 차용한 재킷, 그리고 리틀 블랙 드레스까지 나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했다.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이 나의 목표였다. 샤넬 넘버 5의 성공은 나의 야망을 더욱 키웠다. 하지만 향수를 대량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에 내놓기 위해 나는 기업가 피에르 베르테하이머와 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수익의 90%를 그에게 넘겨야 했다. 나에게 남은 것은 단 10%. 내 이름을 건 제품이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지만 나는 내 브랜드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내적 갈등을 느꼈다. 나는 이용당한 것일까? 아니면 더 큰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결국 나는 그와 법정에서 맞섰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다. 나는 내 이름과 브랜드를 되찾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샤넬의 정체성을 되찾고 내 브랜드를 내 방식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나를 외면했다. 전쟁 중 독일군과의 관계로 인해 나는 조국에서 배척당했다. 내 조국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은 나를 환영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내 옷을 입었고 상류층 여성들은 내 디자인을 갈망했다. 샤넬 넘버 5는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나는 다시 한번 부활했다. 미국의 백화점들은 내 제품을 앞다투어 들여놓았고 패션쇼는 성황을 이루었다. 나는 프랑스에서 버림받았지만 미국은 나를 원했다. 전쟁이 끝난 후 나는 추방당하다시피 스위스로 떠나야 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샤넬은 죽지 않았다. 나는 돌아와야 했다. 디올이 여성들을 다시 코르셋 속에 가두려 할 때 나는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켰다. 1954년 샤넬 수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유를 선사했다. 지금 나는 늙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사랑을 원했지만 사랑을 가질 수 없었다. 나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자유를 위해 외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명성을 얻었지만 명성 속에서 나 자신을 잃었다. 나는 가브리엘 샤넬,
그러나 세상은 나를 코코 샤넬이라 부른다. 이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내가 세상에 남긴 자유의 정신만큼은 패션을 넘어 가치관으로 영원하길 바란다.